네, 안녕하세요. 기초연금 팁입니다. 오늘은 이 기초연금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월 소득 인정액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월 소득 인정액을 계산할 때 매월 어르신들 통장에 들어오는 어떤 수입이 있을 거예요. 부동산이 있으신 분들은 월세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일을 하면은 급여가 들어올 수도 있고, 내 통장에 매월 들어오는 그 금액이 월 소득 인정액으로 변경이 돼서 그 환산한 점수를 가지고 이제 기초연금을 지급하면 얼마를 지급할지, 아니면 지급하지 말지 결정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월 소득 인정액을 계산할 때 내 통장에 들어오는 그 금액이 일반 소득이냐, 아니면은 사업 소득이냐, 아니면은 근로소득이냐,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업소득과 일반 소득과 근로소득이 내가 기초연금을 앞으로 타게 되거나 지금 아니면 타고 계실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영상을 통해서 잠깐 보시고 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에는요, 세 분의 어르신이 나옵니다. 박할아버지, 최할아버지, 김할아버지. 이 세 분의 할아버지의 통장에 매월 들어오는 그 금액이 기초연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잘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 소득만 있는 박할아버지입니다. 박할아버지는 평생 아끼고 모은 돈으로 자그마한 상가 건물을 하나 장만하셨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250만 원의 월세는 남들이 보기엔 부러울지 몰라도 기초연금 심사에서는 무서운 일반 소득으로 잡힙니다. 이 소득은 박할아버지가 육체적인 노동을 하지 않고 얻는 불로소득으로 간주되어 단 1원의 공제도 없이 250만 원 전체가 소득으로 합산됩니다. 노후를 위해 은퇴자금을 털어 산 건물에서 나오는 고정적인 수입이지만 세법상 어떠한 공제도 적용되지 않는 냉정한 현실이죠. 두 번째는 식당에서 일하시는 최할아버지입니다. 최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요리 솜씨를 살려 은퇴 후에도 바쁜 식당 주방에서 땀 흘리며 일하십니다. 하루 종일 불 앞에서 설거지하고 재료 손질하며 고생하시지만 사장님이 4대 보험 대신 3.3% 프리랜서 세금만 떼고 일당을 주십니다. 최할아버지는 사실상 식당의 모든 규칙을 따르며 일하지만 서류상으로는 독립된 사업자로 등록되어 고용 불안과 혜택 부재를 감수하고 계신 겁니다. 게다가 이 3.3% 세금 처리는 최할아버지의 노동을 사업소득으로 둔갑시켜 근로소득공제 혜택을 단 1원도 못 받게 만듭니다. 번 돈 250만 원 전액이 그대로 소득으로 꽉 차게 잡혀버립니다. 세 번째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시는 김할아버지입니다. 김할아버지는 깔끔한 아파트 단지의 경비원으로 정식 취업하셨습니다. 정해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 보험도 꼬박꼬박 대는 믿음직한 근로소득자이십니다. 나라에서는 김할아버지처럼 정식으로 고용되어 세금을 납부하며 일하는 어르신들의 노동을 적극 장려합니다. 그래서 김할아버지는 안정된 고용과 4대 보험 혜택은 물론 기초연금 소득 심사에서도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받으십니다. 250만 원의 급여에서 먼저 기본 공제액 112만 원을 통째로 빼주고 남은 138만 원에서 무려 30%를 한 번 더 깎아줍니다. 결국 김할아버지는 통장에 250만 원이 찍히지만 나라에서는 96만 6천 원만 번 것으로 아주 기분 좋게 깎아서 계산해 줍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올해 기초연금 혼자 사시는 어르신 탈락 커트라인이 247만 원입니다. 월세를 받는 박할아버지와 3.3%를 떼는 최할아버지는 소득이 250만 원으로 꽉 차버려서 커트라인을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기초연금에서 완전히 탈락해서 10원 한 장 못 받게 된 겁니다. 하지만 4대 보험을 떼는 김할아버지는 소득이 96만 6천 원 수준으로 팍 줄어들기 때문에 커트라인을 아주 여유롭게 통과하고 매달 기초연금 34만 9,700원까지 꽉꽉 채워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 노후에 일자리를 구하실 때 월급을 얼마나 주느냐도 중요하지만
4대 보험을 떼는 근로소득인지 3.3%를 떼는 사업소득인지 꼭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 소중한 기초연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네, 잘 보셨나요? 보신 것처럼 세 분의 할아버지는 똑같이 통장에 250만 원씩 매달 돈이 들어옵니다. 근데 보신 것처럼 월세가 들어오는 박할아버지는요, 일반 소득으로 분리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근로소득 공제를 전혀 받지 못해요. 그래서 커트라인인 247만 원을 넘어서기 때문에 기초연금에서 완전히 탈락해서 1원 한 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는 거죠. 그리고 최할아버지 같은 경우도 식당에서 열심히 땀을 흘려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인 것 같았지만 사업주가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프리랜서 세금인 3.3%만 떼고 250만 원을 입금을 해 주었단 말이죠. 그러면 국가에서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고 사업소득으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250만 원 전액을 근로소득 공제를 받지 못하고요. 250만 원 전체가 소득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월소득 인정액으로. 커트라인은 얼마라고요? 247만 원인데 훨씬 넘어서는 거죠. 안타깝게도 최할아버지도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탈락이 돼서 1원 한 푼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보신 경비원으로 취직하신 김할아버지는 어땠죠? 근로계약서를 정확히 작성을 했고요. 매달 4대 보험이 신고가 됩니다. 그리고 250만 원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100% 근로소득 공제를 해주고 있어요. 250만 원에서 112만 원을 공제를 하고 나머지 금액에서 30%를 또 추가 공제합니다. 결국에는요, 급여를 250만 원을 타고 계시지만 정부에서는 96만 6천 원을 번 걸로 계산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1인 가구의 커트라인이 얼마라고요? 소득 인정의 커트라인이 247만 원인데 경비로 취직하신 김 할아버지의 소득은 정부에서는 96만 6천 원으로 본다고 말씀드렸죠. 커트라인에 한참 못 미칩니다. 경비로 취직하신 김 할아버지는요, 급여로 250만 원을 다 받으면서도 기초연금 최대 금액인 34만 9,700원을 추가로 계속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에서 보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거는요, 내가 일을 해서 급여를 받을 때 이게 근로소득이냐 아니면은 사업소득이냐 이걸 꼭 반드시 구분을 하셔야 정부에서 어르신들께 무상으로 제공하는 기초연금에서 탈락하지 않고 기초연금을 다 타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로소득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요. 급여를 받을 때 4대 보험이 국세청에 정확히 신고가 들어가는지 꼭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네. 오늘 그래서 이 기초연금과 관련해서 내가 일해서 벌고 있는 이 돈 때문에 기초연금에서 탈락하거나 기초연금이 깎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 일반 소득이냐, 사업소득이냐, 근로소득이냐, 이 부분을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소득이어야지 된다고요? 네, 근로소득만 근로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기초연금 계산에 유리해진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요, 이 기초연금과 관련해서 또 어떤 부분이 변경이 되고 어떤 부분을 신경 써야 되는지 영상으로 잘 풀이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